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 고을에 순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한평생 윤씨 일가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부모 세대부터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는데 사실 순돌이는 윤씨 일가를 매우 싫어했답니다. 특히 윤씨 일가의 외동아들 한석이가 참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순돌이를 머슴이라면서 많이 부려먹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순돌이가 계속 윤씨 일가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씨 일가의 선조께서 물려준 땅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척박하여 농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씨에게는 이미 많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척박한 땅은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석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 선조께서는 왜 이런 쓸모없는 땅을 물려준 것이야? 야, 순돌아. 이 땅은 그냥 네가 가져가라. 순돌이는 잘못 들었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 게야? 이 척박한 땅을 네가 가져가라 이 말이다. 순돌이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도련님도. 이번에도 저 놀려먹으려고 일부러 농을 하시는 거죠? 농이 아니라 진짜야. 너도 잘 알지만 내가 가진 땅이 많지 않냐? 그런데 뭐하러 이런 척박한 땅을 가져가겠냐? 그러니 네가 가져가란 말이다. 순돌이는 순진하게도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땅을 준다고 해도 그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단 말씀이죠? 그러자 한석이가 순돌이에게 꿀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것이야. 이 땅은 이제 네 것이라고. 네가 마음대로 쓰고 소출도 네 몫으로 하라 이 말이다. 그제야 순돌이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한석이는 그런 순돌이를 바보라고 놀렸지요. 비록 그 땅은 척박하여 농사도 할 수 없었지만 순돌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순돌이 집안은 선조 세대부터 단 한 번도 땅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비록 못되게 부려먹는 윤씨 일가였지만 순돌이는 정말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다들 순돌이를 바보라고 놀렸지만 딱 한 사람만이 순돌이를 칭찬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바로 순돌이의 어머니였지요. 순돌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어머니의 칭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 땅을 지나가고 있던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스님은 가끔 동냥을 하면서 순돌이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하였답니다. 아이고 순돌 총각 아니신가? 근데 이 땅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연을 들은 스님은 허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을 터인데 그거 참 잘된 일이로구먼. 순돌이는 스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다들 척박한 땅을 어디에 쓰냐고 놀렸기 때문이었지요. 스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돌이에게 덕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 순돌 총각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는가? 이 땅이 지금은 비록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순돌 총각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 그때가 된다면 이 땅도 기름이 지고 옥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참고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순돌 총각에게도 언젠가는 복이 따를 걸세. 순돌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역시 동냥을 하러 오는 처지였지만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것이었지요. 물론 그 전에 순돌 총각이 얼른 장가를 가야 할 터인데 말이야. 스님이 웃으면서 말하자 순돌이는 금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가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스님. 그러니까 말이야. 어서 순돌 총각 돈 벌어서 어머니에게 손주도 안겨드려야지. 그러던 순돌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동네에서 순돌이와 친한 삼룡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조정에서 콩을 대량 매입한다고 하더군. 혹시 자네도 들었는가? 조정에서 왜 콩을 대량 매입한단 말인가? 그러자 삼룡이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야.
병조판서 대감이 얼마 전에 구율미를 대량으로 횡령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콩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 앞으로는 더 부족하겠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삼룡이는 또 한 번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무리 머슴살이를 한다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시장 상인들끼리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아는가? 순돌이는 친구 삼룡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허드렛 일만 하다 보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이었지요. 곧 콩이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어서 콩을 대량 매입해야 한단 말일세. 순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삼룡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지요. 난 이미 가진 돈 다 여기다 넣었네. 자네 충식이 아재 알지? 충식이 아재가 상인으로 잘 나가잖아. 그 아재가 조만간 중국으로 가는데 콩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중국으로 떠나서 한동안 안 온다고 하니 콩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내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콩을 살 수 있게 됐어. 순돌이는 군침을 흘렸습니다. 잘하면 그동안 머슴살이로 고생한 보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순돌이는 삼룡이처럼 가진 돈을 모두 콩을 사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야. 조만간 관군에 납품할 공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야. 내가 삼룡이 얼굴 봐서 자네 돈 받는 것이야. 충식이라는 상인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순돌이는 충식이와 삼룡이가 자신만만하니 자신도 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집으로 가져온 가마니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이상해서 가마니 안을 보니 벌레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콩들이 모두 썩은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콩이 아니라 자갈까지 섞인 것이었지요. 순돌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 삼룡이가 머슴살이를 하는 양반댁에 쳐들어갔지만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삼룡이가 이미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충식이라는 상인도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순돌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돌이처럼 순진한 머슴들이 죄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병조판서가 구율미를 횡령했다는 것도 거짓이었지요. 삼룡이와 충식이는 주변에 금방 부자가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순돌이는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모두 잃은 것도 슬펐지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말이에요. 순돌이는 대량 매입한 콩을 비싼 값에 팔고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볼 면목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순돌이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못 근처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가에 가서 삼룡이와 춘식이를 신고는 하였지만 이미 멀리 도망을 쳤으니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연못이 눈에 들어온 순돌이는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걸어 들어갈 곳이 집이 아니라 저 깊은 연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좌절한 순돌이 어느새 집신을 벗고 차가운 연못에 맨발을 담갔습니다. 차디찬 냉기가 심장까지 얼리는 것 같았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가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눈에 들어온 것을 보고 순돌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는 소리의 정체는 바로 젖소였지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웬 여인이 젖소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차림은 순돌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 차림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누가 봐도 의연하였습니다. 이제 막 연못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했던 순돌이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지요. 저런 거지도 살겠다고 젖소까지 끌고 다니니 말이에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순돌이는 눈만 끔벅이고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이 젖소를 팔려고 하는데 혹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동네에 젖소가 필요한 양반댁이 있을까 하여 묻습니다. 순돌이는 지금껏 머슴살이를 하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머슴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순돌이에게 궁금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처음 보는 여인이 동네 지리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땅을 가진 양반들에게 파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순돌이는 윤씨 일가가 준 척박한 땅이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바위들이 워낙 많이 박혀 있어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순돌이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일까요? 순돌이는 거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젖소를 제가 잠시 써도 되겠습니까? 당장 값은 쳐드리지 못합니다. 거지 여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사연을 들은 거지 여인은 포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아서 화를 낼 것 같았는데 의외로 다정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양반댁에서 허드렛 일만 하시다가 땅을 받으셨다니. 정말 잘된 일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 역시 이 젖소 외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야 할까 싶어 이렇게 젖소라도 팔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순돌이는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여인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자신은 너무 쉽게 생을 포기하려고 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향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향기가 나고 덕스럽다고 해서 붙여주셨습니다. 여인의 몸이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순돌이는 향덕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덕스러운 젖소도 함께 말이지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아이고 순돌아. 어디를 갔다 이제야 왔느냐? 근데 같이 오신 처자는 누구시냐? 향덕이는 순돌이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순돌이에게 감사하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순돌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순돌아.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일이지. 그렇다고 그런 몹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향덕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순돌이의 은인이구먼. 때마침 순돌이 앞에 나타났으니 말이야. 순돌이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향덕이를 만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았지요. 순돌이는 먼저 땅에 박힌 바위부터 떼어내야 했습니다. 젖소가 있으니 이제 시도할 수 있었지요. 일단 바위 근처에 홈을 내서 젖소의 힘을 이용해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이제 박힌 돌을 빼내는 수준이었지만 모처럼 순돌이는 땀을 흘리며 기분 좋게 웃었답니다. 이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머슴이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밭을 가진 농부가 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바위를 모두 빼고 땅의 상태를 보았더니 심상치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도 농사는 처음이었지만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알 수 있었지요. 땅이 어떤지는 옆에 있던 향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옥토가 아닙니까?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니 아니었습니다. 순돌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지요. 바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향덕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다른 밭과 같은 양의 씨앗을 뿌렸는데 두세 배 이상의 곡식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에게 큰 상처를 준 콩도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옥토가 맞습니다. 거름을 많이 주지 않아도 곡식이 튼튼히 자라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가뭄이 왔는데도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마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서 가뭄에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순돌이는 사기를 당한 돈을 1년 만에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돌이는 모든 돈을 다 갚고 나서야 편안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향덕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낭자. 이 시간에 어인일이오. 그러자 향덕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실은 저는 처녀가 아닙니다. 향덕이는 사실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지만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해서 힘들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방에 사는 최진사가 혼담을 넣었습니다. 나이는 아주 많았지만 돈이 많고 인자한 사람으로 알려졌지요. 향덕이 부모는 많이 당황하였답니다. 최진사에게 향덕이는 딸내미 나이였으니까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최진사와 혼인을 시켜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나이도 있어서 노동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향덕이는 부모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혼인할 생각에 들떠 있었답니다. 아주 젊은 낭군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주 잘생긴 낭군님이 오셨으면 좋겠네. 향덕이는 그렇게 매일 잘생긴 낭군의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덕이의 부모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소문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와 장인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다면서 돈과 집까지 건네주었습니다. 향덕이 부모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향덕이 아버지가 틈만 나면 최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으로 모셔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나중에는 하인과 집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향덕이 부모의 요구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향덕이가 몰래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혼담을 넣은 집안의 낭군이 궁금한 것이었지요. 아버지를 따라 최진사 집까지 온 향덕이는 담 위로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향덕이가 상상하는 낭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은 혼인할 사람이 최진사라고 말을 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낭군님은 어디 계시나? 그렇게 한참 담 위로 훔쳐보고 있는 그때 최진사와 함께 밖으로 나오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향덕이는 최진사를 시아버지로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최진사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며 장인어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향덕이는 잘못 들었나 했지만 최진사가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면서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향덕이는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뒤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한동안 쓰러진 향덕이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깨어난 향덕이는 넋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확실히 확인을 받고 싶었지요. 향덕아, 우리 형편에 그런 집안이면 감지덕지 아니더냐. 그러지 말고 너도 최진사 어르신을 한번 만나보거라. 처음에는 우리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 향덕이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딸을 돈과 맞바꾼 셈이니까요. 그렇게 향덕이가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최진사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혼담을 넣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소식이 없었지요. 최진사도 향덕이 부모가 딸을 놓고 장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최진사는 나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솔들을 시켜서 향덕이를 억지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향덕이는 영문도 모른 채 최진사 식솔들에게 보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덕이 부모는 재산을 갈취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아침에 관가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향덕이는 하루아침에 최진사 집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향덕이 인생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최진사의 인품은 좋았으니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최진사가 향덕이 얼굴을 볼 때마다 재산을 갈취한 부모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키워나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때쯤 최진사가 향덕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간 부인과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도저히 안 되겠소. 부인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오. 그건 내가 보증하리다. 하지만 부인의 부모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정도요. 어찌 사위가 될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향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소인 역시 부모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분명히 막았을 것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최진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향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분명히 그럴 사람이오. 근데 도저히 부인을 사랑할 자신이 없소이다. 약소하지만 작은 초가집 하나는 내어드리리다. 나를 부디 용서하시오. 향덕이는 어쩔 수 없이 최진사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최진사가 건네준 초가집에서 변변치 않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초가집은 최진사 집에서 평생 머슴살이를 했던 노인이 살았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아무도 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초가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젖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향덕이는 조용히 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향덕이를 노리는 왈패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향덕이를 우연히 보고 몹쓸 짓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향덕이는 밤중에 들이닥친 왈패들에게 저항하다 그만 초가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쓰러지면서 초가집을 홀라당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향덕이에게 남은 건 젖소뿐이었습니다. 향덕이도 순돌이처럼 냇가 근처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지요. 이렇게 떠나면 불효자가 되겠지만 딸을 돈과 맞바꾸려는 부모가 너무 미웠답니다. 하지만 향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젖소를 팔아서라도 버티려고 하였지요. 그러다 냇가 근처에 있던 순돌이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모두 들은 순돌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구려. 젖소라도 팔아서 살아가려고 하셨다니. 몹쓸 생각을 했던 내가 다 부끄럽소. 여인의 몸이라서 젖소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옥토를 발견할 줄이야. 아무래도 저와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순돌이는 금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사기당한 돈 메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저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게요? 그동안 도련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건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도련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순돌이도 사실 향덕이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옥토를 발견한 이후로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정을 통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지요. 사기를 당한 돈도 이제 모두 되찾은 순돌이. 그제야 향덕이가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돌이와 향덕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옥토에서는 여전히 벼와 밀, 콩과 참깨 등 두루 곡식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돌이가 한참 농사를 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윤간의 아들 한석이었습니다. 순돌이가 머슴살이를 하던 윤간의 그 아들이었지요. 순돌이를 부려먹으면서 못되게 굴었던 바로 그 한석이었습니다. 어이 순돌이. 아주 오랜만이구먼 그래. 순돌이는 얼른 고개부터 숙였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지요. 자네 얘기 다 들었네. 이 척박한 땅이 설마 옥토였다니. 역시 우리 선조께서 괜히 이 땅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야. 순돌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이 땅은 내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나? 그러자 순돌이가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분노하는 것이었지요.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련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석이는 희죽거리더니 순돌이에게 꿀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돈 좀 만지더니 언성도 높일 줄 아네? 이놈아, 이 땅은 우리 선조께서 물려주셨는데 어찌 너처럼 천한 것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너는 그것을 순진하게도 믿었단 말이냐? 순돌이는 어이가 없었지요. 분명히 땅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소출도 네 몫이라고 하였으니까요. 도련님이 척박한 땅이라고 분명히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옥토라고 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어찌 이리 욕심이 많으십니까? 도련님에게는 이미 많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석이가 주먹으로 순돌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천하의 고얀 놈을 보았는가? 그 말을 믿었느냐? 내가 미쳤다고 선조께서 물려주신 땅을 머슴에게 주겠느냐? 너는 농과 진담도 구분하지 못하느냐? 두말할 필요 없으니까 어서 남은 곡식 모두 남기고 꺼지거라. 하지만 순돌이가 쉽게 물러날 리가 없었지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한석이의 식솔들에게 기어이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향덕이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바로 관가에 신고해야지요. 하지만 향덕이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서방님, 그 한석이라는 사람이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공식적인 문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건 없었소. 그냥 나에게 준다고 하였지. 소출도 내 몫이라고 하였소. 그러자 향덕이는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가에 신고를 한다 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 땅은 엄연히 용간의 선조가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말로 땅을 준다고 했다고 해도 농이었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부인. 순돌이는 너무 억울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또 빼앗겨야 한단 말이오. 향덕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아침에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순돌이가 남의 땅에다 함부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었지요. 순돌이가 그렇게 관가에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향덕이는 분노하였습니다. 땅을 줬다 빼앗은 것도 억울한데 관가에 신고하여 사람까지 끌고 가니 말이에요. 순돌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향덕이는 관가를 오가면서 어떻게든 순돌이를 빼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석이가 아전을 매수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땅을 포기해야 할까요? 향덕이는 부모님이 끌려가고 최진사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향덕이는 그렇게 옥토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순돌이와 함께 이 땅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지요. 도저히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향덕이는 옥토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들은 사람만 있다면, 이 땅을 서방님에게 준다는 말을 들은 사람만 나타난다면 될 텐데. 그렇게 향덕이가 눈물을 흘리며 옥토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 스님이 동냥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순돌이와 말동무를 하던 그 스님이었지요. 모처럼 왔는데 부인은 누구시오? 순돌 총각은 보이지 않는구먼 그래. 스님은 향덕이가 순돌이의 부인이라고 하니 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장가를 갔구먼 그래. 이 땅이 옥토가 되다니. 정말 마리씨가 된다고 하였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 마리씨가 된다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동냥을 하러 왔을 때 말했지요.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옥토가 될 수 있다고 말이요. 그럼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지요. 한석 도련님이 이 땅을 준다고 들었을 때 저 역시 많이 기뻤답니다. 그때 척박한 땅이라고 다들 순돌이를 놀렸지요. 그러셨군요, 스님. 그때 향덕이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향덕이의 가슴 속에 서서히 큰 희망이 하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방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 한석 도련님이 이 땅을 줬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동냥을 하러 자주 이곳을 드나들었는데 한석 도련님이 땅을 준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한석 도련님이 서방님에게 땅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마다요. 순돌이는 동냥을 하러 오면 꼭 쌀을 주는 착한 총각이었지요. 그러다가 가끔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요. 향덕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석이가 순돌이에게 땅을 준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동냥을 하다가 순돌이라는 착한 총각을 만났지요. 순돌이도 생활이 여의치 않았지만 스님에게는 늘 작은 쌀이라도 주었답니다. 그러니 스님은 고을에 올 때마다 늘 순돌이 집을 지나갔습니다. 순돌이에게 꼭 복이 올 것을 기도한 것이었지요. 향덕이는 얼른 스님을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스님이 직접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한석 도련님이 순돌이에게 그 척박한 땅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선조께서 쓸모도 없는 땅을 물려줬다고 한숨을 푹 쉬더니 순돌이에게 땅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소출도 순돌이 몫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고을에서는 스님을 동냥을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런 스님이 이런 결정적인 증언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관가에서도 스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였지요. 스님이 혹시나 순돌이에게 대가를 받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절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절에서 거짓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리하여 순돌이는 무죄 방면됐습니다. 한석이에게 매수된 아전도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말았답니다. 한석이는 거짓으로 순돌이를 신고한 죄와 함께 아전을 매수한 죄까지 겹쳐서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윤가는 발칵 뒤집혔지요. 평생 머슴으로 부리던 순돌이를 우습게 봤다가 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이후에도 향덕이와 함께 열심히 농사를 하였습니다. 순돌이 땅에서 나온 곡식들은 귀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조정에서도 솔깃하였습니다. 순돌이 이야기는 결국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허허, 그거 참.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척박한 땅이 어찌 옥토가 되었는고. 도저히 궁금해서 내가 직접 가봐야겠구나. 임금은 선비 복장으로 암행을 하고 순돌이의 옥토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들른 주막에서도 순돌이의 이야기가 많았지요. 순돌이와 한석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순돌이가 어떤 사람인지 꼭 만나보고 싶구먼 그래. 그렇게 임금은 순돌이의 옥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갑자기 크게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 좀 봐라. 산에서 흘러내린 지맥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던가. 그거 참 신기한 땅이구먼 그래. 임금은 사실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이었답니다. 선왕도 그 능력을 인정하여 세자로 책봉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지맥이 꽉 모인 자리가 어찌 그토록 방치가 되었단 말인가. 임금은 옥토 주변을 살피더니 또 한 번 감탄하였습니다. 돌과 잡초가 막아 기운이 흐르지 못한 게로군. 순돌이 그 친구가 돌을 뽑아내면서 막힌 혈이 뚫린 것이야. 선조에게 물려받은 윤가는 그것을 통 모르고 있었구먼. 임금은 옥토 주변 땅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 윤기까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지금까지 풍수지리를 그토록 공부를 했건만 이런 땅은 난생 처음이로구나. 산의 음기와 강의 양기가 부딪히는 자리였던 것이 분명해.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던 숲이 바람을 막아주고 햇살이 고르게 들었던 것이야. 그러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룬 것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렇게 임금은 한동안 감탄을 하더니 순돌이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순돌이는 여전히 열심히 농사를 하고 있었지요. 순돌이에게 풍수지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만큼 임금은 격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목도한 순돌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최고의 양반이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순돌이는 여느 농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락없이 윤가내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순돌이였지요. 순돌이는 마침 농사를 잠시 마무리하고 향덕이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향덕이가 만든 나물을 입안에 넣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임금은 또 한 번 감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에 감탄하였다가 이번에는 순돌이의 소박한 일상에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임금답게 대접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순수한 농부였다니. 임금은 순돌이에게 말도 걸지 않고 그대로 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조정 일에 서투른 점이나 게으른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의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렇게 성군이 되었고 순돌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상인이 되었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도 있지요. 우리 순돌이는 비록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 순수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옥토를 얻었습니다. 중국에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1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